뭐 제 소개는 앞에서 잘 해주셔서 제가 소개는 넘어가고요. 제가 3년간 쓴 가방입니다. 제 가방인데요. 어디 갈 때 늘 이 가방을 저는 들고 여기에 노트북도 넣고 노트도 넣고 연필도 넣고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멀쩡한 가방 같죠? 근데 이 가방은 제가 예전에 에코파티 메알이라는 에코 디자인 회사를 다닐 때 만든 순도 100% 재활용 가방입니다. 보시면 그냥 가방 같지만 이 위에 뚜껑은 저희가 광고판을 떼다가 붙인 거고요. 이 밑에 주머니는 그 아름다운 가게에서 버려지는 그 양복들이 있어요. 그 주머니를 떼다가 붙인 거고요. 뒤 돌아보면 여기 이제 끈은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기물, 안전벨트를 가지고 끈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그냥 가방 같죠? 재활용했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죠? 우리가 사실 이 재활용한다고 하면 하나의 편견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좀 헐겁고 되게 이상할 것이라 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편견은 얼마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가방 제가 3년 동안 써가지고 많이 해줬는데요. 처음에 1000개 만들어서 1000개를 완판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디자인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과 에코 디자인과 그리고 그걸 살리는 어떤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 좀 광경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보면 사막 같아요. 근데 배가 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한 분도 없으십니까? 이 사진은 놀랍게도 세계 4대 호수로 뽑히는 아라레의 현재 모습입니다. 여기는 원래 굉장히 풍부한 어류 자원들이 풍부했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굉장히 어촌마을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렇게 메마른 겁니다. 배가 다니던 곳에서 이렇게 메말라서 지금은 이렇게 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자,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생각할 때 사실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실 우리가 못 느껴요. 근데 돌아보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체감을 좀 덜 느낄 뿐입니다. 빙하의 3분의 1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아열대 기후로 지금 전환되고 있죠. 그리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식물종의 다양성이 말살되고 있죠. 그리고 어떤 과학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지구를 24시간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수명이 저녁 9시 30분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지금 우리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더 이상은 이제 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의 책임은 없을까? 우리가 꼭 남의 나라 얘기처럼 우리가 하는데요. 사실 이건 다 우리 같은 산업 국가들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큰 원인이 됩니다. 에너지의 80%가 소수의 선진 국가들에 의해서 소모됩니다. 연간 중국과 미국에서만 탄소 배출량이 50%예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서 50%.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우리가 G20 국가라는 국가들이 사실 충분히 환경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고통이 순환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위 국가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탄소를 배출하는 동안에 오히려 하위 국가들, 가난하고 어려운 국가들이 그 피해를 다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보면 지금 섬나라 몰디브는 없어질 위기죠.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수상으로 스킨스쿠버를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해외 토픽에도 나왔었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무감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고릴라가 멸종되는 이유가 문명국가의 핸드폰 사용 때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이건 좀 유명한 얘기인데요. 원래 그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 탈탄이라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탈탄은 블랙골드라고 불리는 콜탄을 재련해야 나와요. 근데 하필 이 블랙골드라고 불리는 콜탄이 매립되어 있는 곳이 콩고의 고릴라 서식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콜탄은 그 전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원료였어요. 근데 지금 핸드폰이 이제 막 팔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의 가치가 상승됐죠. 그 후로 이제 뭐 다양한 나라의 밀렵꾼들이 와가지고 고릴라를 잡으면서 그 서식지를 파괴하고. 자, 그러면 돌아서 핸드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들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처럼 전자기술, IT가 많이 발전된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핸드폰 사용할 때 이 핸드폰이 고릴라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렇게 세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그 나라의 피해만 가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의 피해를 간다는 겁니다. 이게 꼭 나비 효과가 돼서 지구 반대편의 누구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매트릭스인데요.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 뭐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매트릭스 영화의 주제는 기계가 이제 컴퓨터가 미래를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간들을 전부 다 가두죠. 매트릭스 안에. 그래서 여기다가 회로 꽂고 인간들에게 이제 뭐 그 유기물만 주입하면서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합니다. 컴퓨터가. 근데 여기서 자각을 하죠, 인간들이. 그래서 그걸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시민혁명군을 만들고 이 컴퓨터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들과 이제 맞서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수장이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스미스라는 그 매트릭스 안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수사관과 대면을 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사관이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영상 지금부터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share a revelation that I've had during my time here. It came to me when I tried to classify your species. I realized that you're not actually mammals. Every mammal on this planet instinctively develops a natural equilibrium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but you humans do not. You move to an area and you multiply and multiply until every natural resource is consumed. The only way you can survive is to spread to another area. There is another organism on this planet that follows the same pattern. Do you know what it is? A virus. Human beings are a disease, a cancer of this planet. You are a plague, and we are the cure. 네, 저희는 포유류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야 우리가 인본주의화 됐으니까 인간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구의 어떤 생명체도 지구의 자원을 이렇게 빠른 단기간 안에 소모하는 생명체는 없었습니다. 인간이 유일하죠.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이 퍼지는 곳들이 사실 병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비슷한 두 가지 원리,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와 실제 암입니다. 암. 우리가 암이 이 안에서 우리 자양분을 계속 갉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죽이는 거죠. 누구죠?
울고 싶어라 부르시는 그분, 그 가수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분 이남희 씨야. 이남희 씨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명언을 남깁니다. 무슨 명언을 남겼냐면요. 암이 저 죽을 줄 모르고 나를 죽이네. 그리고 돌아가셨죠.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죽을 줄 모르고 사실 지구를 우리가 망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왜 디자인인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럼 환경 문제와 디자인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저기 앞에 있는 저 사람은 디자인을 얘기한다 놓고서 환경 문제를 저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가? 바로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 하나를 소비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해악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이런 거 고민하면서 물품을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환경 파괴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화학 연료로 인한 것들이 발생하고요. 대량 생산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 늘려가지고 탄소 엄청 발생해 주고요. 그리고 또 뭐 해외 무역이다 어쩐다 하면서 또 원료 많이 태우고요. 그리고 또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처리됐을 때 고스란히 쓰레기로 남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실은 소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소비를 하는 것 자체를 인간을 소비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이 중요한데 생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기술 첫 번째, 업사이클 디자인입니다. 제품의 수명 주기를 늘려라. 제가 아까 보여줬던 이 가방이 업사이클 디자인입니다. 자, 재미난 그림 몇 개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소니 패브릭이라는 회사인데요. 저거 카세트 테이프 요즘 아무도 안 쓰잖아요. 저걸 가지고 다 걷어다가 저렇게 넥타이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이 맨 밑에 사진 보면 핸드백입니다. 여성 고급백 같죠? 이 고급백의 소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소재가 그 버려진 사탕 봉지로 만들었습니다. 사탕 봉지. 버려진 사탕 봉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저 두 번째 사진은 그 스위스의 프라이탁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트럭 덮개. 그 스위스에 있는 그 트럭 회사의 트럭 덮개. 버려진 트럭 덮개를 다 걷어다가 저렇게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저기 있는 사진은 그 맨 끝에 있는 사진은 홀시트라는 뉴욕에 위치한 회사인데요. 저 회사는 그 비닐 같은 쓰레기나 그리고 신문 폐지 이런 걸 모아가지고 저렇게 지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들이 어디에서 저 쓰레기를 사냐면요. 인도에서 사는데요. 인도에 여러분들 가장 최하 계층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먹고 사시냐면요. 국어를 하거나 거긴 또 카스트 제도가 간접적으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국어를 하거나 쓰레기를 팔아서 살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를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렇게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 해외에서 이미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품의 수명 주기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 업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 도구가 오늘은 필요 없는 도구라도 이것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존재로 다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업사이클 디자인입니다. 좀 이따 다음 연사분께서도 업사이클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 해줄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로 디자인. 이거 사실 제가 이름을 붙여서 마땅한 이름이 없어서 만약에 검색을 해보시면 전부 이제 제가 쓴 글밖에 안 뜰 텐데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하고 또 그 물품을 생산해서 팔 때 우리가 이것들을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오투슈즈라는 신발 회사의 신발입니다. 여기는 이 사람 100% 생분해성 소재로 신발을 만들었어요. 이 신발은 더 재미나는 건 얘 안에다 씨앗을 넣어놔가지고요.
나중에 땅속에 묻으면 나무가 자랍니다. 재미나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히트치고 있습니다. 벤트 브라머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건데요. 우리가 일회용 접시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일회용 접시를 그 플라스틱 소재로 사용한 게 아니라 식부첨가적인 구화검이랑 그리고 감자 전분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회용 접시를 다 쓰고 나면 이제 버리죠. 버리면 그게 동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실제로 다람쥐나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끔 제작을 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희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디자이너인데요. 컵을 만들었는데요. 그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가지고 쌀가루랑 섞었어요. 밀가루랑.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컵을 저렇게 국에 끓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거죠. 실제로 그 영국에서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성공하고 있는 광고 회사인데요. 커브 미디어라는 광고 회사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요. 벽화를 그리는데 그 벽화에다가 이제 기업의 로고를 찍어줍니다. 근데 먼지를 지우면서 찍어줘요. 먼지.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먼지를 벗겨낸 거예요. 무슨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할 때 우리가 보통 홍보물을 붙이거나 여기다가 뭔가 착색제를 해서 할 텐데 이 사람들은 더함이 아니라 빼냄으로써 자신들의 홍보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버스 그래피티라고 역방향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푸마사에서 만든 그 쇼핑백인데요. 그냥 물에 담가 놓으면 30분 만에 녹습니다. 녹아서 저렇게 액체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그 뒤처리 과정까지도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제로 디자인입니다. 세 번째는 멀티 디자인입니다. 멀티 디자인의 개념은 뭐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제품을 살 때 최대한 많은 기술을 집약시켜 놓으면 사실 다른 자원들이 많이나 소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강의를 갈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21세기, 2000년대 최고의 환경상품 어쩌면 스마트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스마트폰이 기능이 굉장히 향상되면서 쓸데없는 가전제품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소비량이 줄겠죠. 근데 이거는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순수하게 환경으로 접근했을 때. 그랬을 때, 멀티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똑같은 원료를 사용하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더 낭비될 수 있는 자원들을 막아내는 디자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환경의 디자인의 기술입니다. 네 번째는요, 넛지 디자인. 이것도 제가 이름을 붙여서. 그 넛지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마케팅 용어인데요. 팔꿈치로 푹 찌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을 아낄 수 있도록 유도해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WWF에서 만든 휴지통 디자인. 뺄 때마다 마치 숲이 사라지는 것 같은 효과. 전원 버튼에다가 시계를 저렇게 집어넣었어요. 저것만으로도 우리가 딱 켰을 때 얼마만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서 같이 디자인을 넣어주는 것. 이게 바로 넛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타적 디자인.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과 공유한. 저는 에코 디자인이라는 건 단지 생태적인 디자인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에코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메아리. 또 그걸 해석한 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울림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꾸로클라렛이라는 디자이너는 이렇게 빵가루를 이렇게 자르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새의 모기가 되도록 이렇게 연결나는 호스를 만들어서 실제 숲에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또 성당의 의자를 개조해가지고 밤엔 노숙자들이 잘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타적 디자인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공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디자인의 세계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야 해서 다음 연사분께 바톤을 넘기고요. 우리가 디자인을 통해서 새롭게 환경을 지키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들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지지해 주시고요. 또 혹시 여기에 디자인을 하시거나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일에 혹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본인 역시도 한번 투자해 볼 생각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